악질적인 암들만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 치료로 암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실패한 항암 치료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의 병기별로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주제인데 우선 암의 병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몇 기 암인가요? 입니다. 암이 몇 기로 진단되었는지에 따라서 1차적인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 여부도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TNM이고요. 이걸 합쳐서 TNM 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암의 크기나 침윤 정도, 깊이를 나타내는 게 T고요. 임파선 전이 여부를 나타내는 게 N, 다른 장기, 타 장기의 전이 여부를 나타내는 게 M.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병기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암의 크기만이 아니라 침윤 정도, 침범 깊이, 암의 모양, 침범한 임파선의 개수, 인접한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멀리 떨어진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또 직접 전파가 됐는지, 혈행을 통해서 전파가 됐는지 등등 병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병기 기준은 사실은 본병원의 주치의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실 거고요. 우리는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암 자체의 크기를 보는 게 T가 되고요. 암 주변에 임파선을 보는 게 N이고 그것보다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의 전이를 보는 게 M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자면 암이 얼마나 크고 주변에만 퍼졌는지 멀리까지 퍼졌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암의 병기를 판단을 하는 거죠. 즉 이러한 TNM 스테이징을 가지고 우리는 암을 1기부터 4기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암의 크기나 주변 임파선 전이 여부에 상관없이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었다 하면 무조건 4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T와 N에 상관없이 전이가 있는 경우, 우리가 전이가 있을 때는 M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이가 있는 M1은 무조건 4기, 나머지는 1기에서 3기가 된다. 즉 이 1기에서 3기는 M0, 전이가 없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파선 전이도 없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없고요. 암의 크기도 비교적 작으면 1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초기암이 되고요. N0, M0, 임파선도 없어서 N0,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없어서 M0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기와 3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저희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니까 간단히 구분해 보자면 임파선의 전이가 좀 많이 되었거나 임파선 전이는 조금밖에 안 됐었더라도 크기가 크면 3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파선 전이도 적고 암의 크기도 작거나 임파선 전이가 전혀 없이 크기만 어느 정도인 경우는 2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조차 복잡하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자면요. 아무 곳에도 퍼지지 않았고 크기가 작으면 1기, 다른 곳에 퍼지지는 않았지만 크기가 조금 크다면 2기, 임파선에 퍼져 있으면 3기, 다른 장기에 퍼져 있으면 4기. 물론 정확한 분류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요. 대략적인 암의 진행에 따른 병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외에도 영기암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으실 텐데 흔히 영기암은 장기를 덮고 있는 막인 상피에만 생기는 상피내암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얕은 표재성 암이라는 의미이고 소화기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한 아주 초기 단계의 암을 이 영기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병기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치료의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1기에서 3기에 해당하는 암은 수술이 1차적인 치료가 됩니다. 반면 진단 당시에 전이가 이미 돼버린 4기암은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항암 치료를 우선 시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시죠. 물론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1기암은 수술로 치료가 종료가 되고
2기나 3기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선행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1기암의 경우 흔히 말하는 초기암들이 대부분입니다. 크기가 작고 거의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치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암들이죠. 이런 경우 면역치료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바로 재발 방지가 되는 거죠. 대부분 수술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렇다 할 치료가 없게 되고요.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치료를 이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면역치료들로는 사이모신 알파1이나 미슬토, 고용량 비타민 C 등이 있고요. 가능하면 이러한 치료를 다 하는 게 사실 좋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C 경우에는 혈관 주사로 맞아야 되고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시간 정도 주사 맞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1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시작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자가 투여도 가능한 사이모신 알파1이나 미슬토 주사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이런 치료를 유지하시고요. 컨디션 등에 따라서 더 길게 치료를 유지하실지 여부를 결정을 해드리고요. 2기나 3기암의 경우에는 수술과 더불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면역치료를 생각할 때에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게 좋죠. 아울러 이를 통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 시에는 가능하다면 집중적으로 면역치료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 반응을 보면서 사이모신 알파1이나 미슬토, 고용량 비타민 C 등을 적용을 하는 게 좋죠.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면역치료는 단독 치료보다는 항암, 방사선 등과 병행을 할 경우가 그 치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암, 방사선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1기 암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 면역치료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5년간 재발이 없어야 저희가 완치 판정을 하기 때문에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면역치료를 유지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끝으로 4기암의 경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 4기암 환자분들의 면역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4기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단 당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병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수술이 끝나고 재발 방지 차원에 시행되는 다른 병기와는 달리 치료를 위한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횟수나 기간을 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긴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치료를 병행을 해서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여건만 가능하다면 모든 면역 치료도 병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4기암 중에서도 정말 안 좋은 경우는 항암 치료조차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진단 당시 암이 너무 퍼져 있고 환자 컨디션도 안 좋아서 항암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암이 더 퍼져버려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환자분들이 좌절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면역치료만으로 이러한 병기의 암을 치료한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치료의 목표를 조금 달리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을 없애고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암이 더 커지지 않고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자고 말씀을 드리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암 치료는 병기에 따라서 목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가 낮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게 맞지만, 4기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4기암의 경우 처음부터 너무 강한 항암제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결국 치료에 실패하고 오히려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암이 더 커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불편감만 조절하는 식의 치료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이즈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암보다 더 무서웠다고 할 수 있죠. 걸리면 치료도 어렵고 전염도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고,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물론 에이즈는 여전히 무서운 질병이지만 그 심각성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유는 바로 에이즈 역시 만성질환처럼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는 치료를 통해 완치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길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역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에 대한 대체 치료법 중 메트로놈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저용량 항암제를 휴지기 없이 꾸준히 투여를 해서 암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암 치료에 실패를 하는 경우는 초기에 너무 강한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에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항암제의 반응이 좋고 비교적 순한 암들이 있고요. 항암제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악질적인 암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이 두 가지 암이 섞여 있을 때는 순한 암들이 주로 증식을 하고 분열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초기에 강한 항암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암이 모두 없어지면 좋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치료 방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항암제를 고용량 투여를 하면 반응이 좋은 순한 암들은 잘 제거가 돼요. 문제는 악질적인 놈들인데, 항암 치료를 통해 순한 암들은 다 사라졌는데 악질적인 암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후에는 악질적인 암들만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 치료로 암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실패한 항암 치료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메트로놈 치료에서는 저용량 경구항암제를 통해서요, 암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큰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되고, 저용량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장기간 투여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러한 치료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실험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일부 환자들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컨셉 자체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암이 무서운 이유는 이 암이 끝없이 자라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주변 조직이나 정상 장기 등을 압박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따라서 더 자라지 않게 조절만 할 수 있다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부작용 없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암의 증식만 막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버티다 보면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는 과학과 의학이 새로운 치료제나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암의 병기별 면역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1기 암의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2기나 3기 암은 항암과 방사선 치료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면역 치료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4기 암의 경우 포기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